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가 지나갈 것 같아서 마지막 영상은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나가는 2020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지냈나, 나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 위시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한번 키워드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어느 때보다도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한번 딥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0년을 돌아보면 큰 키워드로 5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에게 2020년이란 25이라는 나이를 보낸 한 해였고요.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우기지도 못하는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내가 진짜 이제 사회로 나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대 중반, 후반, 미래를 조금 생각해야겠구나를 좀 몸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25은 20대 중반이면서도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나의 미래도 걱정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몸도 챙겨야 되고,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나이구나라는 좀 그런 책임감이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든 거는 나이도 있겠지만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용돈을 안 받은 지는 좀 됐지만 독립을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도 하면서 올해 그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사입니다. 제가 올 9월 말에 첫 자취방 1년 만기가 끝나고 두 번째 자취방,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제가 2020년에 이사라는 그런 키워드를 넣은 이유가 저한테 이번 이사라는 개념이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정말 저에게 자극을 많이 주고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었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개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좀 확실한 목표 의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진짜 세상 물정을 좀 이제야 정말 우물 밖에서 살짝 나와서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파악하고 내가 살게 될 사회는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약간 맛을 본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원래는 20대 초반부터 집에서 최소한의 용돈을 받고 학교 다니면서 모자라니까 막 옷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걸 모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이 돈을 저축이라는 건 거의 못하고 한 달 쓰면 없어지고 한 달 쓰면 없어지고 이렇게 텅장텅장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그냥 내가 돈 한 달 벌었고 그 돈 번 걸로 한 달 살았네? 잘했네. 한 달 벌어서 몇만 원 조금 남았네? 잘했네. 약간 안 모자라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도 제가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많다 적다의 개념을 어떻게 누군가가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번 돈으로 그 달 쓰면은 모자라지 않으면 잘 썼네라는 그 패턴을 계속 유지를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달 벌어서 막 컨텐츠 이것저것 만들려고 사고 또 독립도 했으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현상 유지 정도? 올해 초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선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제가 구매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짐들도 많이 생기고 점점 짐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못 살겠다. 1년 만기 되면은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 한 3달 전부터 계속 집도 알아보고 마땅한 곳이 있는지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정말 제가 현실의 벽을 느꼈거든요. 집이 정말 너무 비싸고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 이러다가 이사도 못 가겠다 하면서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저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꼈고, 이사를 하면서 마음고생도 해보고 집 없는 서러움도 느껴보고 지금 또 이제 월세로 오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 내가 여기 월세 내려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아 내가 언젠가는 내 집 마련 언젠가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날 벌어서 그달 쓰는 인생을 이제 청산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보증금도 제가 진짜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들어와가지고 좀 빠듯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맘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인으로서 한층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이사 한 번 하니까 업그레이드 한 번. 앞으로 얼마나 더 이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면서 조금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이사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한테 돈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돈이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고, 뭔가 옛날에는 돈이라는 걸 돈 욕심 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다, 주식하지 마라. 약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돈 거리는 그런, 나는 돈 모을 거야, 나는 돈을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목표를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꺼내기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돈 욕심 있는 애처럼 보이는 게 싫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 내가 적어도 보증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월세라도 가긴 가겠다 하면서 목표 의지가 생기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마음이 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소비는 거의 하지 않고,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조금 사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너무 사치 부리지 않고, 이번 달은 이 정도 모아야지, 이번 달은 이 정도 모아야지,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모으고 잘 쓰고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돈을 욕심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돈을 버는 행위는 어쩌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추구하고 나의 영향력을 또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전 돈만 많이 벌 거예요, 돈을 쫓아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긍정적인 시야로 마음을 좀 열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도 하고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나 작년보다는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저를 보면서 조금 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좀 만족스럽다고 할까요? 그냥 올해를 지나오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의 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 정도의 단계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저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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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던 구독자 10만이라는 달성을 한 해였기도 한데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너무너무너무 바랬지만 쉽지 않았던, 빠르지 않았던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3년 정도가 넘었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주일에 영상 하나는 항상 올렸었거든요. 더 많게는 주 2회, 주 3회 이렇게 올리면서 그 기간을 3년을 보냈어요. 그 3년을 보내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더 빨리 성장하네? 와, 저 사람은 진짜 조회수 잘 나오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질투도 좀 나기도 하고 솔직히는 나는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까 하면서 좀 자책을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구독자 10만이라는 숫자가 되게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책임감을 많이 안겨준 그런 숫자인 것 같기도 해요. 결코 적은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한 번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행동도 좀 더 신중해지고 그렇게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제 영향력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막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잘못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잘해도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돼서 저에게 2020년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는 어떤 한 키워드로 남아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마인드, 저의 생각이 좀 바뀐 한 해였는데요. 약간 곁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인데 근데 올해 되게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로운 인연들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한테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 2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번에 좋지 못한 상황일 때도 좀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뭔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탓을 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배웠거든요. 같은 상황일 때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약간 후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걸. 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매사에 항상 후회나 어떤 탓을 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진짜 약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생각하면서 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물론 약간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원래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고요. 사실은 제가 막 타고나기를 막 엄청 긍정적이고 매사에 나는 너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스타일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무한 긍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를 계기로 저는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2번째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또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을 만났는데 다른 분. 그 친구는 다른 사람 뒷담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나 남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나쁜 이슈들이나 누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슈들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에. 그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2가지가 저한테는 마음속에 남아버린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좌절이라는 키워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다들 2020년도에 해야지 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지 못한 코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던 좌절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빠지면 조금 서운하지만 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극복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키워드에 살짝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2020년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새로 이사 온 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의지가 많이 꺾여 있다가 이제 좀 힘을 내서 다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시리스트 2021년도 위시리스트도 작성을 해왔는데요.
그럼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저는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한번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내년에는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이 저의 목표입니다. 꾸준함과 조회수, 컨텐츠의 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독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해두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의지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15만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하나 또는 2개 업로드를 목표로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말고도 조금 더 다양한 것들도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영상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 조금 건설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브이로그 말고도 다른 컨텐츠들도 약간 계획성 있게 주기적으로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요. 좀 제가 영상에 투자하는 시간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기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이런 걸 좀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T 받기. 제가 작년부터 필라테스 시작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다가 조금 느슨해졌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느슨해졌다가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요즘엔 또 운동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니까 제가 홈트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게을러. 이건 이제 코시국이 나아졌을 때를 가정해서 헬스장에 있는 운동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배워서 꾸준하게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를 할 수 있도록 PT를 받아보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5kg, 5kg를 좀 감량하는 거? 사실 지금 제 몸무게를 몰라요. 근데 5kg 정도 감량해서 눈바디가 좀 군살 없는 몸매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합의 탈출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저의 젊은 날의 어떤 노력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요. 또는 프로필 사진을 꼭 찍고 싶은 것도 저의 목표인데요. 간직하기 위한 소장용의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까지 찍는 거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26살이 기대가 되네요.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어지는 게 사진을 많이 남기는 거. 제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사실 영상으로 제가 브이로그로 항상 항시 저의 일상을 담다 보니까 카메라도 찍고 폰 카메라도 찍고 이렇게 2개를 잘 찍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사진으로 뭔가 보고 싶을 때 그때 나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없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생겨서 사진을 좀 많이 남겨보는 거. 또 가능하면 즉석 카메라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좀 출력도 하고 해서 뭔가 저의 젊은 날을, 추억들을 좀 남겨놓고 싶어요. 그 다음은 재테크에 대한 공부인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좀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받은 정보를 제 생각이라고 입력을 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가 스스로 찾은 정보들로 내 생각을 다시 정의해야겠다. 당장 부동산? 주식? 이렇게 하면 되게 먼 세상,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긴 해도 그래도 공부를 하고 배우면 좀 시야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거를 최대한 영상에서 안 하려고 해요. 못 지킬 것 같고 좀 자신 없으면 얘기하는 건 좀 꺼려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진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정말 항상 생각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일회용품을 지금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안 나오진 않아요. 항상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지킬 수 있는 거 불필요한 택배 줄이기
뭔가 사기 전에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택배로 구매를 하는 걸 조금 줄이는 거. 저는 택배 주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불필요한 택배를 줄이면 그만큼의 쓰레기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필요한 택배는 좀 줄여보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건 진짜 많이 줄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도 배달 먹더라도 저는 안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비닐을 아예 안 쓸 수도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기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여행 많이 다니고 국내 새로운 여행지도 가보고 여수, 속초? 속초도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안 가본 곳들도 좀 가보고 싶고 그리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유럽 여행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건 사실 당장 내년에 약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짐인데 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응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결핍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도 시기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런 부분 너무 부러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친구가 되게 많다든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다든지 되게 둥글둥글해서 모두가 좀 그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제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을 시기할 때도 있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마음으로 응원해보는 거 그런 걸 더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더 행복할 것 같고 오히려 누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로 더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게 저한테도 결국엔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내년에도 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게 너무 많다 그죠? PT도 받아야 되고 재테크 공부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2020년은 조금 암울했지만 2021년은 보다 나은 상황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2020년 훌훌 털어내고 내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들을 하나씩 좀 노력해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